토지주택공사는 어느 정도 채용 계획이세요? 저희가 2017년과 2018년에 네. 500명 그리고 500명 남짓 네. 작년에 400명 남짓 채용을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292명 현재 지금 채용 예정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300명 조금. 300명 내외로 저희가 채용. 조금 채용 규모는 줄었네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채용은 향후에 네, 네. 저희 그 회사 규모로 봤을 때는 한 300명 내외가 적정해서 네. 채용. 한국전력공사 이번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로 채용 규모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공공기관 중에. 지금 뭐 보니까 코레일이 제일 많은 것 같고 네, 네, 그다음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한 1,500 몇십 명 정도 지금 네, 네, 채용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도 아직 채용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아마 정확한 인원은 뭐 2, 3월 정도는 돼야 저희가 네.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작년에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760명 정도. 예. 아마 지금 저희 회사로서도 연간 채용 인원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최근에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올해는 한 1,500, 500명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항상 뭐 공기업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뭐 정년 퇴직자나 아니면 뭐 새로 정원 받는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제 책정이 되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고 뭐 당분간 아마 계속 대규모 채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2019년도 채용 계획도 아직 저희 그 계획은 미정인데요. 이게 그렇구나. 전문적으로 이제 검토한 거는 네. 그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이라든지 좀 확장이 있어서 이제 정원 확장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2016년도 채용, 18년도 보면 한 80명 내외로 이제 채용되는데 올해는 저기 한 100명 내외 정도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 정도 채용할 계획.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사업 부문에 이제 네. 고령운전자, 예, 예. 의무교육이 조금 운영이 시행이 돼가지고요. 거기에 투입될 이제 전문 인력들을 네. 채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런 인원들하고 이제 그 사업 확장에 따른 이제 네. 전문 인력이 있어서 음. 거기에 따른 이제 채용 수요가 있어서 조금 생각합니다. 네. 토종공사는 올해 한 300명 가량의 채용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하반기에 그 150명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 있고요. 저희도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그 3개년 추이를 보면 16년, 17년도에 한 150명 가량 채용을 했고요. 작년에 300명 가량 채용을 해서 많은 채용을 이뤘는데 올해도 작년 규모하고 비슷하게 300명 채용을 해서 네. 많은 채용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공공기관 최초로 저희가 ECS를 네. 2014년도에 네. 도입을 했고요. 네. 그 모든 채용 분야에 저희가 ECS를 도입을 해서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제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 그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작년에는 또 그 블라인드 채용 기준에 맞춰서 그 나이라든가 성별을 일절 저희가 제공받지 않고 그렇게 그 채용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채용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거나 하면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는 물론이고 저희는 그거에 더해서 네. 저희 공단도 네. 그 저희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요. 네. 블라인드 채용 원칙으로 해서 네. 그렇게 좀 채용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공공기관 대다수의 그 기관들이 채용 절차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 원칙으로 그렇죠. 바뀌는 예. 거예요. 예. 저희도 그거 맞춰가지고 다 채용. 기관마다 다 잘하고 계실 텐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LH 공사 같은 같은 경우 경우. 한전도 네. 과거 시행을 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개인의 뭐 장신구라든가 뭐 머리띠라든가 그다음 티셔츠를 일괄 지급해서 본인이 누군지 면접관과 서로 연계할 수 없게끔 이런 원천적으로 이런 비리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는데 네. 공정성을 높이는데 각 기관들 그리고 저희 기관들도 노력을 하고 장신구 같은 것도 착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목걸이나 귀걸이 이런 목걸이 것도? 이 눈에 띄는 이런 아. 것들은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셔츠를 입고 네. 외모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과 별개로 서로 이런 피면접관과 네. 면접관이 서로 이렇게 서로 특정 지을 수 있는 네. 그 연결고리를 좀 차단하는데 네.
저희가 그 질문 드리는 한 3-4가지 질문에 네. 대해서만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네. 전원 필기 시험을 보실 수 있게 전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토익 성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토익 성적이 있나요? 예, 저는 영어 점수를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근데 이제 한전이나 이런 데는 토익 성적을 조금은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이력서 상의 내용은 하나도 보지 않고 예. 자기소개서 부분만 미비점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네. 그 이력서도 저희가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요. 네. 입사 지원서를 가지고 먼저 판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저희는 이력서를 최종 합격자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최종 그렇기 합격자에 예, 맞습니다. 그럼 면접은 어떻게 봐요 나중에? 예, 입사 지원서에 있는 내용, 직무 경력, 그 기술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아. 예, 저희 뭐 학교라든가 이런 건 뭐 어차피 받지도 못하지만 네, 네. 예, 최종 합격자에서 받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경력 가점이라든가 예, 예. 자격 가점 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일단은 뭐 LX 같은 경우는 예. 지원하면 무조건 다 필기를 본다고 보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교통공단은 어떤가요? 네, 저희는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직무능력 평가에 이제 바람직한 방향인데 저희는 이제 그 채용 예산이라든지 그런 이제 조금 좀 고려를 또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서류 전형이 저희는 있고요. 그 서류 전형상이 이제 서류 전형이 네, 있고. 네,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만 이제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라든지 공인어학 성적 그거 가지고 이제 평정을 하고 있고. 공인 어학 성적. 어학 성적은 어느 정도? 토익은 저희가 이제 그 과도한 스펙을 좀 지향하고 있어서요. 네. 그냥 성적 보유만 하고 있으면. 성적 점수와는 상관없이 보유만 하고 있어도 된다. 그 예. 이제 서류 전형 평정 항목에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탈락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됐나요? 지원자 대비? 저희가 20배수로 20배수. 평균 경쟁률은 뭐 50에서 60 뭐 그 정도. 60. 네. 한 4-5천 네, 네, 명을 50. 하는 거네요. 네, 네. 지원을.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거네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분야별로 저희가 이제 조금 응시 자격 요건이라든지 네. 경력직이 있고 뭐 그래서 네네. 이렇게 뭐 많지는 않아요. 네. 3,000명 정도는 넘지는 않아요. 3,000명 네, 이하가 네, 지원을 네. 하고. 네. 서류 전형은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네. 자격증 네. 그리고 어학 성적. 어학 성적 유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어학 성적도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네네. 그럼 점수가 높아야 되네요. 상대적으로 네, 그날 네, 그때 네. 지원한 지원자에 네, 비해서.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이제 네. 일정 부분 인원을 좀 네. 선발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방식으로 아직까지는 하고. 지원하는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 기회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네. 100배수를 선발하고요. 네. 나머지 기술은 뭐 전기 분야 같은 경우는 뭐 15배수, 나머지 기술 분야는 뭐 20배수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블라인드 채용 맞춰서 이제 뭐 전부 다 시험을 보게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소개서 평가로 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다른 전형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서 평가로 일부를 서류 전형을 하고 네. 예, 그렇게 블라인드를 하고 있는데 대졸 전형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뭐 시험장을 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비용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류 전형을 따로 하고 있고요.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격증이나 어학으로 자격증하고 정량화를 어학. 해서 예. 서류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어학 점수도 보니까 700점 이상인가요? 750점. 지원 자격이 700점 이상이고요. 예. 850점이면은 만점 처리를 하고 만점 있습니다. 처리.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희가 인원을 최대로 많이 뽑다 보니까 예. 뭐 탈락자가 일부 좀 줄어들었고요. 아무래도 경쟁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술직은 그러면은 뭐 자격증이 소지를 안 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탈락이 되는 건가요? 예, 기술직도 저희가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예. 탈락자가 별로 없었고요. 많이 서류 전형에서. 예. 예. 근데 작년 25,000명 하반기에 하고 나서 이제 필기시험 전체는 몇 명이 본 거예요? 한 22,000명 정도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럼 뭐 거의 탈락자는 없었네요. 3,000명 정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 서류 전형 부분. LH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익 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기본 자격은 토익 점수가 없어도 아.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본 자격으로 네. 들어가지 않고 다만 이제 700점만 넘으면
점수가 만점 처리, 어학 점수 점수가 만점 처리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최고 높은 친구들은 뭐 만점 친구도 있었고 네, 뭐 네, 600점인 친구들도 610점인 친구들도 있었고 어학 점수가 아예 없는 친구들도 뭐 10%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은 합격에 큰 영향, 서류 전형에서 일정 부분 이제 가산점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럼 걸로 뭘 서류 전형은 안 하시나요? 서류 전형은 저희는 이제 기회를 저희도 다 드리고 싶은데 네네. 저희 공사 같은 경우도 2만 한 2천 명 정도 이제 할 때 지원을 하셔요. 작년에요. 예, 와. 공채 있을 때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전공 시험, 직무수행 능력 평가랑 직업 지원 네. 능력 또 인성 검사도 같이 하루에 다 보다 보니까 네.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네. 시험 보는 시간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고사장을 저희가 고사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한도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뭐 인원이나 뭐 비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12,000명을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류 심사는 다 기회를 드리고 싶어도 네. 서류 심사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 이제 외부의 서류 심사는 다 위탁을. 위탁해서 저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준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기준인가요? 서류는? 물론 각 공사들 다 기준이 대동소이하겠지만 지금 네. 그 본인의 이제 경력 경험 활동을 통해서 네. LH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와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집중적인 이제 그러면 기준이- 경력 기술서를 보신다는 내용이네요. 아니 경력 기술서 보진 않고요. 네. 자기소개서. 예, 자기소개. 예, 자기소개서만. 예, 자기소개. 기술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이력서 부분은 아까 이력서 성적이 부분은 보지 없어도 된다고 그 하셨어요. 안 부분은 본다고 전혀 보지 하셨고. 않고. 그거는 이제 별도의 계량 평가로 들어가는 예. 계량 평가나 가산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서류 심사가 크게 봤을 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량 평가, 네네. 정성 평가, 예. 그다음에 가산점. 예. 그리고 이제 정성 평가가 네. 이제 자기 속에서 쓴 내용, 네, 네, 자기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이제 답변 내용 가지고 예, 예. 이제 심사위원단이 예. 이제 심사한 점수 예. 거고요. 예. 그거 외에 이제 가산점. 정량 평가는 예. 뭐 일반 공채 기준으로 봤을 땐 뭐 어학이 700점 넘으면 10점 만점. 그리고 자격증이 기술직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하나라도 있으면 관련 자격증이 저희는 하나만 있으면 만점 처리가 되거든요. 뭐 2개, 3개에 따라 점수가 다르지 않고 네. 하나만 취득했으면 만점 처리가 돼서 두 가지 항목으로 정량 평가가 이루어지고 네. 그 외에 뭐 보훈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네. 뭐 한국사회학 네. 이런 게 이제 가산점으로 별도로 뭐 고급 자격증 별도로 이제 구성이 돼서 저희 서류는 최대한 이제 기회를 드리려고 네. 는 하고 있대 이런 제약 사항 때문에 네. 22,000명 지원하면 상반기 기준으로 한 12,000명 정도 네. 저희가 기회를 드려서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가 탈락하니까 네. 와 상당히 까다롭긴 하네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시험 보는 시간이 길고 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고사장이라든가 그걸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전체 인력이나 인력이라든가 예. 이런 게 총 시험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총 채용 시험이 1시부터 한 5시 정도. 4시간. 네. 네. 그래서 입시를 하는 것까지 따지면 12시 반 네. 이전 12시 반에 입시를 해서 네. 퇴실하는 시간이 한 5시까지 정도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